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EBS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관심은 민생 안정을 위한 후속 대응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꼽혔던 교육 분야에는 특히 논쟁적인 현안이 많은데요. 정부는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지만 일부 정책을 놓고는 혼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 속 교육정책 전망,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교육정책 전망을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육부 출입하는 이상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탄핵안 가결된 뒤에 또 정부에서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어제 사회관계 장관 간담회를 긴급 소집하고 각 부처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과 복지, 고용, 치안 등 이 사회 분야 정책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이 흔들리거나 공백이 발생하면 국민 생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부처가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하고 또 동시에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총리는 매주 사회관계 장관 간담회를 열어서 수시로 현안을 점검하고 또 협력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오늘은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자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과 만났는데요. 권성동 권한대행은 2025학년도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인 만큼 관리를 잘해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 없이 입시 관문을 잘 통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고요. 여기에 대해 이 부총리는 교육정책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만큼 교육 현장과의 소통 강화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2025학년도 대입도 정시까지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탄핵안 가결로 이 비상계엄 선고가 일단락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 이 상황이 조금은 우려되는 게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교육 정책이 많기 때문입니다. 방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디지털 교과서 논란이 큰 정책인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내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는 이달 초 최종 검정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현재 일선학교에서 선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교육부는 현재 개발과 검정, 또 교원 연수와 이 디지털 인프라 개선까지 준비가 거의 다 끝났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디지털 교과서가 이 교과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야당이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아직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심사와 의결 절차가 남아있기는 한데요. 최종 통과되면 이 AI 교과서 사용 여부가 학교장 재량에 달려 있어서 실제로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검증을 통과한 디지털 교과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교과서로 개발된 만큼 이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일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자료가 되면 무상 의무 교육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학생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또 지역과 학교에 따라 교육 격차가 벌어진다는 건데요. 또 교육자료는 국가 수준의 검정 절차나 수정 보완 체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내용과 기술적인 면에서 질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으로 꼽았습니다. 네, 지금 당장 도입이 석 달도 남지 않았는데 교과서 지위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정책에 상당한 난관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정책의 동력이 유지될 수가 있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일단은 국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탄핵과 상관없이 디지털 교과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오늘 오전에 열린 브리핑에서 교육부 대변인은 이 디지털 교과서는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좌우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교과서가 이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이 중요한 과제가 다른 이유로 좌초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하나 논란이 많았던 현안이 유보 통합입니다. 당초 올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좀 연기될 수도 있다고요. 네, 지난 6월 정부가 유보통합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세부적인 사안들은 연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발표 일정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이 유보통합 최종안 발표가 지연될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연이 있더라도 탄핵 정국 때문이 아니라 논의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보통합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6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담당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가 되고 또 어린이집 보육 업무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됐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이 유보통합의 첫 발을 뗐다고 평가했지만 정작 쟁점이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새로운 기관을 뭐라고 부를지 또 이 통합기관을 어떻게 운영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선발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을 통합하는 문제도 미정인 상태인데요. 이 교원 자격과 통합기관의 명칭, 또 설립 운영 기준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발표하는 건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때일수록 현장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육부가 오늘과 내일 잇따라서 열려고 했던 공청회가 일정이 아예 다 취소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후 한국교원대에서 유보통합 기관 설립 기준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항의로 공청회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내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청회도 취소됐는데요. 오늘 공청회에서는 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유보통합 기관 설립, 운영 기준과 관련해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발표안에는 202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기관이 출범하면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는 현재 유치원에서 선발하는 방식인 추첨제로 선발하고 만 0세부터 2세까지는 현재 어린이집처럼 상시 대기제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내일 공청회에서는 이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사 양성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청회도 열지 못할 정도로 교육계와 보육계 내부에서 반발이 심한 만큼 이후에도 유보통합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또 이 유보통합 방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더라도 관련법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여야가 얼마나 협의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민적인 관심이 가장 높은 사안은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의대 증원 문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2025학년도 입시는 이미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까지 난 상황이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2026학년도 입학 정원인데요.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다가 탄핵안까지 가결되면서 이 의정 갈등은 출구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내년도 입학 정원을 바꿀 수 있는 기한은 내년 5월까지입니다. 올해 2월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가 되고 이후 각 대학에 배분하는 작업을 거쳐서 각 대학이 최종적으로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해서 발표한 시점이 5월 말인데요. 내년에도 늦어도 5월 말까지는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5개월 남짓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예고된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4,500여 명 규모인데요. 2026학년도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의대 증원 규모가 줄거나 또 증원 자체가 철회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년은 특히 우리 교육 현장에 변화가 많은 시기입니다. 이 아이들 교육은 무엇보다 안정이 중요하죠. 이 책임 있는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혼란을 최소화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